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배웠죠. 다시 말하면 선 그리기. 그 다음에 서클을 배웠습니다. 원 그리기. 그 다음에 기타. 그리는 명령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를 끄집어내면 X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무한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레이, 반무한선. 그 다음 폴리건, 아니 렉탱글, 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폴리건,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는, 선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에 관련된 명령어들, 아크, 호,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 그 다음 스플라인,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도넛. 도넛은 우리나라 말로 도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명령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쭉 공부해보고 정투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X라인하고 레이입니다. 드로우 명령을 보시면 바로 여기 X라인과 레이, 그러니까 스플라인, X라인, 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플라인 명령어가 두 개고요. 그 다음 X라인, 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X라인, 레이 둘 다 무한대의선을 그립니다. X라인은 말 그대로 무한대의선이에요. 이렇게 원점을 지정하고 통과점을 지정하면 무한대로 가는 선이 그려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레이는 반무한선이에요. 반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을 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여기 폴러 트래킹을 30도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X라인 원점, 자 0도점, 그 다음에 30도점, 60도, 90도, 120도, 150도. 어떤가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금방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는 이 과제물을 이제 그릴 줄은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선들의 각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30도, 90도, 150도. 자,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 볼까요? 자, 중심선. 컬러는 빨간색. 색상은 센터. 선택하고 X라인 0도선 하나, 그리고 X라인 0도선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자, 다시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반지름 55,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 두 개가 중심선이죠. 속성 일치하기. 서클, 반지름 3.5, 다시 반지름 6.5. 얘가 총 6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지름 10. 역시 6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X라인에는 또 재밌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X라인, 그리고 옵션을 보면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리젠탈이란 얘기는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 예를 들어서 45도, 내가 지정한 각도로 가는 무한대이선, 이게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적당히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 두 개의 선에 2등분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2등분선이요. 종종 도면에 이렇게 2등분선 그리기가 나와요. 자, 2등분선 그리는 건 간단합니다. 먼저 원을 하나 그리세요. 트림으로 자르고 선을 여기 중간점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통과하면 2등분선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때도 X라인이나 레일을 사용하면 좋아요. 미드 포인트. 그러면 2등분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X라인 여기 바이세크라고 돼 있죠. 얘가 2등분선입니다. 자, 원점 첫 번째 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 자, 2등분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X라인 바이세크 원점 시작점 끝점. 그러면 두 선을 2등분으로 통과하는 선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먼저 바꾸고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8도죠. 그러면 여기가 0도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62도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X라인 앵글 62도. 그래서 교차점 클릭. 그러면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서클 반지름 33.6.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38.4. 그 다음 특성일치 서클 반지름 6.4. 자, 이런 경우 옵셋입니다. 6.4 이렇게요. 역시 특성일치.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네. 자, 확대해서 안 잘린 부분도 있죠. 이렇게 안 잘린 부분도 있으니까 선 정리하고.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지우면 깨끗하게 선 정리까지 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 선을 밑으로 옵셋 45mm. 자, 다시 옵셋 106mm. 자, 이렇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5mm 옵셋해서 여기 선 지우고. 자, 그러면 중심선 됐고, 얘는 중심선이라 밑으로 10mm 더 내려가야 됩니다. 자, 옵셋 84mm. 여기에서 반지름 5mm 하나, 반지름 10mm 하나.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다시 여기서 5mm 밑으로 내려서 선 정리하고요. 자, 요런 모습이죠. 자, 여기는 옵셋 4mm. 자, 38mm. 자, 특성 맞추고요. 트림으로 끊고.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2.4mm.
그 다음 다시 한번 트림으로 자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 만들어졌네요. 자, 아랫부분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옵셋 71mm 좌우로 한 번씩, 옵셋 10mm,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5mm 짜리 하나, 반지름 10mm 짜리 하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5mm 옵셋 하고요. 자, 트림으로 다 자르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 교차점에서 선을 내려 긋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주요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 요 각도가 47도입니다. 이거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그리고 클릭합니다. 선의 길이는 모르니까 1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7도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탄젠트에서 골뱅이 47도, 오른쪽이 더 크다. 아이고, 다시 골뱅이 100mm, 오른쪽이 더 크다. 47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0도,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중심점을 클릭해서 반지름만큼, 즉 10mm 옵셋하면, 자, 이렇게 모습이 금방 만들어지는 거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모습이 완성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X라인 앵글 10도, 옵셋 10mm,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80도에서 47도를 빼니까 133도. X라인 앵글 133도.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X라인 앵글 마이너스 47도. 그죠? 원점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7도, 이렇게 133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옵셋 10mm. 자, 나머지 트림으로 선 정리. 자, 선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나머지 금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옵셋, 자, 옵셋 45mm. 자, 이렇게요. 자, 속성 맞추고요. 그 다음 서클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mm,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서클 TTR 트림으로 끊고요. 나머지 잘라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TTR 반지름 10mm, 트림으로 자르고 정리하고, 다시요. TTR 트림으로 자르고 선 정리하고.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레이어만 바꿔주면 되겠고, 옵셋 50mm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옵셋 20mm 150mm. 자, 이렇게는
외형선이죠. 자, 그 다음 트림. 자, 옵셋 10mm. 그 다음 옵셋 18mm. 그리고 트림으로 자른 다음 X라인 앵글 10도. 그러면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자,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레이즈로 지우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물론 라인에 들어가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면 얘네들은 P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선이라고 해요. 이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폴리선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P라인이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폴리라인,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폴리라고 읽습니다. 폴리선이라는 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란 뜻입니다. 선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옷감 중에 폴리에스테르라는 옷감 있죠. 앞에 폴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에스테르가 결합되어 있는 옷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폴리라는 단어는 화학 구조에서 그러니까 화학식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선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폴리선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선. 네, 말이 조금 어렵네요. 선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굵은 선, 가는 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에서는 선의 굵기가 나오는데 그건 결국 어디서 해야 돼요? 출력했을 때 비로소 선의 굵기가 나오잖아요. 얘는 화면에서 표현이 됩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렉탱글하고 폴리건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이 같거나 혹은 기능이 같거나 그러면 다 묶어놔요. 이렇게. 자, 렉탱글 명령을 누르면 자, 퍼스트 코너 포인트를 물어봐요. 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방향 상관없습니다. 방향 상관없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해 주시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좌하단 클릭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x, y 플러스죠.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50, 50 그러면 그려지죠.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우상단을 클릭했습니다. 마이너스죠.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자, 다시 렉탱글 좌상단 클릭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골뱅이 50, 마이너스 50. 자, 이번엔 반대로 제가 우하단을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어떤가요? 상대좌표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가장 쉬운 건 뭐가 쉬워요? 좌하단을 클릭한 다음 둘 다 플러스 값을 넣는 게 가장 쉽죠. 자, 네 가지 경우 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A3 사이즈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그러면 A 사이즈 크기 맞춰진 거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옵셋 10mm. 그러면 동시에 안쪽으로 선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놔야 A3 용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1을 눌렀다 떼면 이렇게 속성창이 뜬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선만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위드요. 스타트 세그먼트 위드, 엔드 세그먼트 위드, 그 다음 글로벌 위드. 글로벌 위드를 조절해 볼까요? 선이 어떻게 되나요? 굵은 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테두리 선의 경우는 아주 굵은 선으로 1mm를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1mm를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테두리 선이 아주 굵은 선으로 바뀌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0.1, 0.2, 0.3 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테두리 선은 아주 굵은 선으로 1mm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의 굵기가 표시됩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자,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어더 포인트, 디멘전, 로테이션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챔퍼, 엘리베이션, 필렛, 챔퍼, 엘리베이션, 필렛, 티크니스, 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는 지웁니다.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지우세요.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머릿속에서 지웁니다. 엘리베이션은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도를 바꿔주는 기계죠. 그죠? 이건 Z축으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우리는 이걸 안 써요. 티크니스도 안 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엘리베이션 제가 50이라고 줬습니다. 똑같은 자리에다가 그렸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고도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차이점이고, 자, 그 다음 렉탱글 티크니스 50mm. 자, 어떤가요? 두께가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어요. 저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0으로 고치고 티크니스를 0으로 고치고, 자, 지우고 다시요. 렉탱글 위드 선의 폭이요. 선의 굵기요. 10mm 사각형 딱 그리면 굵은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에 보시면 여기 챔퍼하고 필렛이 있는데 요 두 개는 명령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많이 쓰니까 여기 들어간 거예요. 먼저 챔퍼 필렛 명령어를 쓱 배우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죠. 필렛과 챔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존재해요. 수정 명령어 중에 필렛이라는 명령어와 챔퍼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필렛은 못 깎이고 챔퍼는 못 따기라고 합니다. 말이 좀 생소하죠?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못 깎기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를 동글하게 깎기.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따내기. 쭉 해서 따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차이점. 동글동글하게 만들려면 깎아야 되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깎기. 그 다음에 사선으로 잘라내기. 따내기, 잘라내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렛은 무엇을 물어보냐면 반지름을 물어봐요. 동글동글하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들어가고, 사선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와 각도를 물어봅니다. 두 개를 물어봐요.
거리 방식이 있고 거리 각도 방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선을 두 가지 형태로 그려볼 건데요. 하나는 이렇게 그냥 길게 지나간 형태, 하나는 모자른 형태, 하나는 딱 맞는 형태. 자, 요렇게요. 세 가지, 경우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나간 경우, 모자른 경우, 딱 맞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모디파이에 보시면 트림 밑에 필렛과 챔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기능이 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습니다. 자, 먼저 필렛입니다. 필렛. 그러면 여기 이제 필렛이 옵션 상황이 있죠.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트림 모드랍니다. 모드 이퀄 트림, 자르기 모드, 반지름 0. 그리고 퍼스트 오브젝트,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언두, 폴리라인, 라디어스, 트림, 멀티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반지름이 0이니까 동글동글하게 못 깎는 거죠. 여기 반지름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반지름 2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선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클릭. 자, 동그랗게 깎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위에 이 선들 있잖아요. 요 선들이 어떻게 되나요? 싹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필렛.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쭉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쭉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트림 모드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두 개를 딱 클릭했더니 어떤가요? 잘 되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 이번엔 노 트림 모드로 바꿀 겁니다. 여기 트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트림 값을 누르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됩니다. 트림과 노 트림. 지금은 트림이니까 노 트림으로 바꿨습니다. 반지름 20.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선들이 잘리나요? 다시 필렛. 연장되나요?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노 트림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때때로는 이렇게도 그려요. 노 트림으로도 그리고 트림으로도 그립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필렛. 자, 트림 모드로 바꿨습니다. 반지름 0일 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림 모드에 반지름이 0일 때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일까요? 안 깎이겠죠. 대신에 지금 자르기 모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선이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모자르다면 연장이 되고 넘친다면 자르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모자르니까 연장이 되고 넘쳐나니까 자르기가 되고 익스텐드와 트림을 함께 쓸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이런 위드 0으로 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필렛 보시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노트림, 그러니까 트림 모드죠. 그 다음 반지름 20, 그리고 폴리라인이요. 자, 트림 모드로 바꾸시고 반지름 값 지정하고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 동시에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렉탱글, 필렛. 하나씩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하나씩도 줄 수 있지만 폴리라인 그러면 동시에 다 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는 레일을 쓸 겁니다. 얘는 X라인을 쓰기엔 어때요? 반만 가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일을 쓸 겁니다. 레이 원점
0도 방향, 그 다음에 60도 방향, 300도 방향. 얘네들이 중심선이죠. 이렇게 서클, 지름 30mm, 반지름 20mm, 반지름 80mm, 지름 10mm,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지름 10mm, 반지름 10mm. 자, 옵셋 5mm. 선 정리해야죠. 트림. 그 다음 라인, 탄젠트. 이 작은 원이죠. 탄젠트 큰 원으로. 자, 그 다음 옵셋 5mm. 자,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여기까지. 필렛 2선과 2선이죠. 항상 남는 것을 그러니까 남는 부분, 지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름 30, 엔터. 그 다음에 선 2개 클릭하면 어떤가요? 금방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필렛 반지름 4mm. 원이 어떤가요? 필렛 되는 거 보이시나요?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자, 필렛 반지름 2mm. 어떤가요? 금방금방 되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가 이제 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나머지가 트림 처리하면 되겠고, 이제 조금 이제 요령을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 여긴 짜투리라 필렛, 여기 트림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필렛을 반지름 0으로 고친 다음에 2개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냥 이렇게 클릭해 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작업하기가 편해요. 자,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이번에는 챔퍼에 대해서 알아보죠. 챔퍼도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지나가는 거, 그 다음 모자른 거, 그 다음에 딱 맞는 거. 이렇게 3가지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죠. 이렇게 그려 보실까요? 챔퍼는 사선으로 자르는 겁니다. 사선으로 자르는 거예요. 사선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요. 사선으로 자르다 보니까 여기 거리, 여기 거리. 다시 볼까요? 사선으로 자르다 보니까 거리와 각도, 이렇게 2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챔퍼. 그리고 보면 여기 옵션에 보면 뭐 언더 폴리라인 있고 디스턴스 있고 앵글 있고, 바로 이렇게 2개요. 거리 방식, 각도 방식, 그 다음에 자르기 모드, 이렇게 3개를 체크하시니 폴리라인까지 4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메소드나 멀티플은 무시하셔도 좋아요. 자, 먼저 디스턴스. 첫 번째 거리 20mm, 엔터. 두 번째 거리 20mm.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아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5도로 딱 잘린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연장돼서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선 정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챔퍼. 이번엔 디스턴스요. 아니, 앵글이요. 각도. 그럼 첫 번째는 거리를 물어봐요. 20. 그 다음 번이 각도입니다. 60도. 제가 60도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mm 가요. 그리고 얘와 이 사이 각도, 여기가 60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요. 첫 번째 20mm,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선 요 사이 각도가 60도.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트림 모드이니까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챔퍼는 디스턴스, 즉 거리 모드와 앵글 모드, 각도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해보시죠. 챔퍼 트림에서 보시면 트림과 노트림 두 가지가 있죠. 노트림 디스턴스 20 아니 40. 자, 20 40 어떤가요?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노트림이니까 그러니까 잘라지지는 않겠죠. 이거를 트림 모드로 해야만 잘려지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챔퍼 트림에서 트림 모드로, 그러면 이와 같이 정리되면서 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고 역시 챔퍼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하면 동시에 이렇게 모서리가 다 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챔퍼는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0, 40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챔퍼 폴리라인 그러면 여기가 잘리게 돼요. 잘못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필렛과 챔퍼는 언제 쓸까요? 필렛과 챔퍼는 어디에 적용될까요? 우리가 필렛을 써봤어요, 그죠? 모서리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모 깎기라고 했습니다. 이 모가 모서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 깎기, 모따기라는 얘기는 앞에 모자는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요.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눈을 들어서 실제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 여기 끝에 여기. 여기가 모서리잖아요. 그죠? 이 부분 모서리잖아요. 근데 여기 모서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놨을까요? 왜 필렛 처리해 놨죠? 이유는 되게 쉬워요. 다치지 말라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다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을 겁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 있잖아요. 다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가공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다치지 말란 이유가 커요.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사람이 다치거든요. 챔퍼가 적용된 부분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챔퍼가 적용된 부분, 유리요. 유리. 여러분들 그 1층에 강화 유리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부분, 여기 아니요, 제 앞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문이 이렇게 여기 사선, 직선, 사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손으로 여기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직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우니까 손을 베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는 필렛은 안 되고, 그죠? 동글동글하게 깎을 수는 없겠죠. 대신에 챔퍼를 통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 놓고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필렛 챔퍼는 둘 다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한 겁니다. 그게 못깎기 못따기의 정체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서리를 조금 더 크게 응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특히 이 못따기, 특히 이거 유리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면치라고 합니다. 면치해 주세요 그래요. 이거 예를 들어서 사면치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면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울 같은 거 만져보셨죠? 거울이 대부분 다 이렇게 앞에서 만지면 평평하잖아요. 근데 대형 거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각져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면치된 겁니다. 사면치. 면이 네 군데라고 해서 사면치라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유리 쪽에서는 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럼 렉탱글로 넘어가 볼까요? 렉탱글, 자, 필렛 20mm.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모서리가 라운드 져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렉탱글 챔퍼 20엔터 20엔터. 그럼 각져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반지름 20mm. 근데 이렇게 네 군데에 다 할 거예요. 필렛 하고 나면 명령어가 종료된단 말이죠. 이때 쓰는 게 멀티플이에요. 명령어가 종료가 안 됩니다. 내가 필렛 할 만큼 하고 엔터를 치면 종료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챔퍼 역시 마찬가지로 멀티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챔퍼도 이렇게 여러 번 챔퍼링 할 수 있습니다. 챔퍼도 멀티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폴리곤입니다. 서클 반지름 50. 자, 제가 반지름 50짜리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반지름이 50짜리 원을 두 개 그려보시죠. 자,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몇 각형을 그리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육각형입니다. 6개.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오와 또는 엣지, 모서리를 입력해 주세요. 자, 먼저 중심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영어가 나옵니다. 엔터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움 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인시크리브드 인 시크리브드 인 서클. 인이 무슨 뜻이죠?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 서클 그럼 원 안에 란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원 안에 인 시크리브드 내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인 시크리브드가 내접이란 뜻이에요. 안으로 접하다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두 번 붙은 거예요. 인 시크리브드 인 서클, 원 안에 내접하는, 서큐움 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원에 외접하는. 서큐움 시크리브드가 외접하다란 뜻입니다. 이번에 내접합니다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50이요. 자, 반지름 50이면서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서큐움 시크리브드 반지름 50엔터.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외접하는 정육각형.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이요. 폴리곤, 육각형, 엣지를 누르게 되면 모서리 하나를 그리라고 합니다. 캐드가. 그럼 나머지 모서리와 각도는 캐드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죠.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자,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골뱅이 50만큼 0도, 첫 번째 점에서 50만큼 0도 떨어져 있는 점, 그게 두 번째인 거죠. 결국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폴리곤, 삼각형, 엣지, 사각형, 엣지, 오각형, 엣지, 자, 팔각형,
엣지, 구각형 엣지, 십각형 엣지, 자 마지막으로 칠각형 엣지. 그때 우리 처음에 이거 칠각형 못 그렸었죠, 그죠?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글로벌 위드를 주면 선의 굵기 지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면 얘도 폴리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선의 굵기를 한번 지정해 보시죠. 도넛은 특별한 건 없어요. 도넛 그러면 원 2개 그리는 거라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물어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그러면 이렇게 도넛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도넛.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30. 인과 아웃이 바뀌었죠. 괜찮아요. 이런 건 캐드가 알아서 바꿉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바꿔도 값이 바뀌어도 캐드가 알아서 바꿔요. 자, 다시요. 인사이드 50, 엔터, 아웃사이드 5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같죠? 이런 경우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인사이드 0, 아웃사이드 50. 이런 경우는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에 맞춰서 한 번씩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 스플라인은 그냥 그리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스플라인은 자 여기 있는데 명령어가 2가지 있네요. 자, 스플라인 여기 보시면 메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눌러서 보시면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 2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피트 커브요. 그러면 피트 커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그에 비해서 CV 커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를 이용해서 곡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봅니다. 라인. 자, 50mm 짜리 선들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걸 2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까지 그리셨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스플라인. 자, 메소드 피트 곡선입니다. 피트 곡선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피트가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옷을 몸에 맞추다 라고 할 때 피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요. 정점과 정점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정점에 커브를 맞추는 걸 피트 곡선이라고 하고, CV 곡선은 접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세 점에 접선으로 그려지는 곡선을 CV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접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2개의 차이점. 자,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0 하나, 50 하나.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십자를 하나 그려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 자, 한번 그려 보시죠. 타원은
원을 한쪽으로 찌그러뜨린 걸 타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장축, 단축, 길장자를 써서 장축, 짧은 단자를 써서 단축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그냥 축 1, 축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축, 그 다음 또 다른 축, 그냥 이렇게 둘 다 축으로 이야기해요. 자, 엘립스 명령은 여기 있어요. 요게 엘립스고, 엘립스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중심 방식과 끝점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엘립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또 다른 점 입력하게 되면, 자, 끝점을 두 개를 입력하면 중심점이 나오죠. 여기서 그 다른 끝점을 입력해 주면 금방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타원, 엘립스. 자, 여기 보시면 센터라고 있습니다. 타원의 중심점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타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주고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중심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여기 점이 계산되겠죠. 반대점이. 역시 그러니까 다른 쪽에 얘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엘립스, 아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아크를 쓰진 않아도 좋아요. 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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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립스, 아크, 호의 중심점, 끝점, 끝점,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끝점을 이용해서 호를 그리고, 혹은 중심점에서 호를 그리고 아크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요. X라인 0도, 90도, 120도. 자, 이렇게 120도짜리를 하나 그리고 서클, 반지름 50, 트림.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아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는 호를 그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첫 번째가 3포인트입니다. 아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가 하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기본값이고, 아크는 무조건 점 3개를 넣으면 호가 하나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를 보시면 시작점, 아크의 시작점이란 뜻이에요. 아크의 중심점, 아크의 끝점, 호의 시작점, 중심점, 끝점. 그러니까 조건이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그 다음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요. 호의 중심, 호의 시작, 호의 끝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중복된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로 입력되는 값과 두 번째로 입력되는 값이 바뀐 겁니다. 스타트 센터 엔드하고 센터 스타트 엔드하고 첫 번째 입력될 값과 두 번째 입력될 값이 바뀐 것 뿐입니다. 센터 스타트 앵글, 중심점 시작점 각도죠.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각도입니다. 옵션이 같아요. 센터 스타트 랭슨, 스타트 센터 랭슨 똑같아요. 그래서 총 여기 있는 6개만 잘 기억하시면, 아니 이렇게 해서 6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시죠. 호의 시작점, 그 다음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마우스로 적당히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하나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각도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각도 120도. 그러면 120도에 맞춰서 호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호의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아니 얘는 현의 길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 현의 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크에서 나오는 건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호의 길이는 무슨 뜻이냐면 호 둘레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 원둘레로 돌아가는 길이 있죠? 네, 그 둘레의 길이. 현의 길이는 호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 일직선 길이.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현이라는 게 줄이란 뜻입니다. 줄이란 뜻이에요. 우리 이제 줄악기, 그러니까 현악기라는 거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기타 같은 거. 기타, 바이올린, 뭐 첼로, 컨트라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현악기입니다. 줄을 양 끝에 고정을 시켜서 줄을 튕기거나 혹은 비비거나 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호의 양 끝에서 어떻게 돼요? 일직선이 되면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현이 줄이란 뜻입니다. 양 끝에 줄을 매달아 놓으면 팽팽하게 일직선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의 길이가 얼마냐면 86.6입니다. 제가 미리 재봤어요. 자, 중심점, 끝점,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겁니다. 86.6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6.6입니다. 중심점은 캐드가 알아서 찾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시작점, 중심점. 자,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냐면 96.5mm입니다. 96.5mm. 그럼 어떤가요? 딱 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최대가 얼마일까요? 최대. 현의 길이가 제일 긴 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긴 거죠. 현의 길이는 지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시작점, 중심점 100mm. 딱 100mm까지 그려지는 거 맞죠?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자, 100.001mm. 아주 작은 숫자죠? 근데 인볼브드라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릴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또 50mm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넘어섰으니까 계산할 수 없게 돼 버린 거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각도 150도.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시작점, 끝점 30도. 자동으로 이렇게 찾는 거죠. 시작점, 끝점, 아이고. 시작점, 끝점 90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조각조각 다 붙여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타트,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이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을 마우스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자, 접선 방향, 자, 이런 식으로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자, 각 방향마다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얘는 한번 해봤을 거예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자,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11. 다시 한번 서클 19.5mm. 다시 한번 서클 25mm. 다시 한번 서클 지름 95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정리. 대략 요만하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 여기 디귿자 만들어야죠, 그죠? X라인 호리젠탈 전체 높이가 26mm. 그 다음에 폭이 3mm. 속성 맞추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필렛이요.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서클 지름 7mm. 옵셋 3.5mm. 옵셋 5mm.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다시 지울 거 지우고 속성 일치. 자, 그 다음 트림. 자, 끝에를 하나씩 잘라주시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절반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하나씩만 이렇게 끊어주세요. 하나씩만. 굳이 다 끊을 필요 없고 하나씩만요. 나머지 필렛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떤가요? 다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트림 하시면 돼요. 여기도 뭐 미리 다 하나씩 트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필렛. 그러면 선정리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필렛. 네, 다 됐네요. 나머지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mm. 시작, 끝 22mm. 아이고. 시작, 끝 22mm.
자, 그려보시죠.